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호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요. 이제 31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통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천천히 갈등하다가 진실에 닿지만 지은호는 그 시간을 통째로 빼앗긴 채 너무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계획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충격이나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그 무너지는 시작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비롯됐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열쇠를 넣는 순간. 열쇠 금속이 문고리에 닿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는 자신이 혹시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돌렸는데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 보면 방향이 헷갈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돌렸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열쇠는 단 한 번도 문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금속 하나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순간을 조롱하듯 거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입술이 말라가고 눈앞이 서서히 흐려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내가 잘못 알고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손은 이미 얼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까지 걸어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길을 걷는 동안 심장은 계속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머리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사무실 열쇠가 안 맞아서요. 부동산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사무실이요? 단기 임대였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쓰고 계세요. 그 단순한 말 한 문장이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쨍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고 부동산 안의 공기조차 멀리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무슨 말을 이어갔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가슴은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의 조각들이 뒤늦게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처음 그를 찾아왔던 날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러웠던 태도. 하필 그날 쓰러졌던 장면. 검사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던 순간들. 오빠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했던 때의 묘한 표정. 그 모든 장면이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아름답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롭고 무자비한 계획의 그림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동안 그의 시야는 계속 흔들렸고 바람이 부는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그 질문이 그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결국 그는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 없이 걸었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은 한강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은 자꾸만 짧아지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열쇠가 차가운 감각을 남겼고 그 작은 금속이 마치 내가 믿은 건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순이, 엄마의 이름이 뜨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 버티고 있는 얇은 마음마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는 결국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회사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AP그룹 내부 문서 일부가 또다시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문서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문장 구조, 숫자 배열, 파일 포맷까지 동일하다면 이는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계속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깊은 호흡을 하려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어온 만큼 배신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죠. 그때 울린 전화. 지은노. 지역은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호야? 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돌아온 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을 억누르는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들린 말. 지혁 씨 말했던 거 진짜였어요. 지혁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먹먹해졌습니다. 뭐가? 지금 어디야?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부 계획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혁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가 혼자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호야,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그는 그대로 회사 건물을 뛰쳐나갔습니다. 달리면서도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혼자 울지 마. 그 시각 정순이는 은호 집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을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우리 은호 또 혼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지혁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급히 불렀습니다. 지혁 씨, 우리 은호 어디 있어요? 큰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그때 바로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또 방해하려고요? 고성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고 말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순이는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성희 씨 그만해요. 제발 우리 은호 더 이상 건들지 말아요. 고성희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건드렸다고 그래요? 오빠 살릴 수 있는 건 은호 하나인데 그 아이를 도구처럼 보고 있잖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도구가 왜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말 한 줄은 사람의 가슴을 가르는 칼처럼 순이의 마음을 내리꽂았습니다. 그건 가족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이든 뭐든 오빠 살리려면 은호가 필요해요. 그게 진실이고 현실이죠.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흔들렸습니다. 우리 은호 제발 그만 놔줘요. 그러나 고성희는 돌아서며 낮고 위험하게 속삭였습니다. 은호는 내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확신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뒤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지혁이 한강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은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은호 같은 사람이 상처받는 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괜찮아라.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한강 근처를 살피며 뛰어다닐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혁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벤치 위 웅크린 채 앉아있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손에 쥔 열쇠는 바람에 흔들리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다가가는 지혁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가 놀랄까봐, 이미 무너진 마음이 더 깨져버릴까봐. 그가 은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왔어.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을 들었는데 그 눈은 마치 밤새도록 울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혁 씨, 목소리는 새어나오는 듯 약했습니다. 저 다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지혁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은호야, 너 잘못 없어.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은 게 잘못이 아니야. 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못이지. 너는 잘못이 없어. 단일도. 그는 숨을 골랐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냥 착한 거야.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보기엔 이용하기 쉬워 보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너는 그 사람 눈에는 가장 이용하기 쉬운 착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그런 일 다시는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은 위로를 넘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서 더 세게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결정하게 두지 않아.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그 말이 끝났을 때 은호의 눈물은 다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슬픔과 안도 두 감정이 동시에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 그리고 뒤틀린 애착이 섞인 눈빛. 고성이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은 시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저러면 안 돼. 은호는 내 옆에 있어야 해.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고 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시선을 보지 못한 채 조용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지혁은 고성이의 존재를 모른 채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집에 가자. 너 혼자 두기 싫어?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지혁 씨. 두 사람은 한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고성이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앞으로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집을 오가며 불을 켜고 껐다를 반복했고 손에 쥔 휴대폰은 부서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은호 또 울고 있으면 어떻게 지혁 씨가 잘 챙겨주겠지 그렇겠지.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그 사람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호는 눈을 뜨자마자 눈두덩이의 무거움부터 느꼈습니다. 잠들 때까지 울었던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게 일어난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은 금세 눈물로 젖었습니다. 우리 은호? 순이는 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호도 결국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바보 같아요. 아니야. 우리 은호는 절대 바보 아니야.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래.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엄마도. 순이가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발소리. 이어서 방문 앞에 서는 기척.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은호야. 숨이 멎는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고성이었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은호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문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하지만 문 밖에서는 다시 두드림이 시작됐습니다. 규칙적으로, 강하게. 은호야, 얘기해야지. 문 열어. 순이의 손이 떨리고 은호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너 없으면 오빠 죽어. 그 말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30이라는 그렇게 점점 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고성이의 너 없으면 오빠 죽어 라는 말은 공기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죄책감을 강제로 씌우는 위협이었고 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칼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봤고 그 사이 은호의 호흡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그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러나 문 밖에서는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하지만 더 무섭게. 은호야, 나야. 언니야. 그냥 얘기하려고 왔어. 그 목소리는 평온한 척하지만 감정이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평평하고 감정이라는 게 있을 리 없는 목소리. 말은 조용한데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얘기가 필요하잖아. 내가 왜 도망치는지 그 이유도 듣고 싶고. 말은 친근한 척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은호의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전날 깨달았던 모든 진실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순간들이 준비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요청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다는 것. 순이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발 그만해요. 은호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 밖에서는 부드러운 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나랑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고성이는 톤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너무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은호야, 문 열어. 너도 가족이 필요하잖아. 너 외롭잖아. 그 말은 칼보다 깊었습니다. 고통을 찌르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의 말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이는 등을 떨며 몸을 돌려 은호를 감쌌습니다. 저 말 듣지 마. 절대 듣지 마. 그러나 은호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얇은 호흡이 다시 끊어지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모르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엄마 뒤에 있어. 순이는 딸을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이가 힘을 주어 밀었던 것이었습니다. 문 열어. 은호야. 왜 나 피하는 건데?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의 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화가 났고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착이 극에 달한 사람의 목소리. 순이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가요. 그러자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정적은 무거운 기운을 깔아놓았을 뿐 평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초 뒤 고성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죽어도 좋아? 정말 그래? 그 말은 순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의 세계에서는 오빠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고 그 절대성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적만 남아있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올리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 순간 순이는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점점 소리가 커지고 가까워지더니 곧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 뭐 하는 거야? 낮고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 지혁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고성이는 멈춰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혁 씨,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은호 만나러 왔지. 왜 은호한테 가요? 왜냐고. 은호가 필요하니까. 그 한 줄은 고성이에게 가장 큰 자극이었다. 고성이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필요하다고. 나한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건 말도 안 돼? 나랑 오빠 위해서 필요한 건 왜 말도 안 돼? 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지. 은호는 너희 문제 해결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고성이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죽어. 은호 아니면 안 돼.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은호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지혁의 말투는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고성이를 더 자극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지혁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 왜 자꾸 끼어들어요? 왜요? 은호 내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혁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은호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냉기 서린 눈빛. 은호는 내 거 아니야. 사람을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은 정상 아니야.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흐려졌고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감정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만 가. 아니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고성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본 사람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나만 나빠지지? 중얼거리며 천천히 뒤돌아섰고 계단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비틀거렸고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며 은호의 집을 길게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단에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순이는 긴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다독이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 씨,
지혁은 숨이 차 있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갔어. 너 많이 놀랐지? 네,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은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만들 사람 내가 못 오게 막을 거야. 지은호의 눈이 나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지혁 씨, 응, 정말 옆에 있어 주시는 거 맞죠? 지혁은 아주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잖아. 이제부터 너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 말은 다정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긴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따뜻해졌지만 방 안에는 아직 잔뜩 남아있는 불안과 긴장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절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은호, 너 다시 내 옆으로 와야 해. 넌 내 사람이야. 그의 속삭임은 폭풍의 예고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는 이 집착과 맞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혁과 은호 그리고 망가져버린 고성이의 선택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감정과 집착, 진실의 소용돌이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